많이 고통스러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대처법, 해결법 상담으로 외도 피해자에게 가정회복에 힘이 되는 방송, 외도 가해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방송, 바람잡는 정교수TV입니다. 성관계만이 불륜은 아닙니다. 선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외도는 부부관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의 근본을 위협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정신적 외도하는 카카오톡 부부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부부놀이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인 45살 아내는 남편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각자 직장을 다닐 때는 저녁이나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알아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은 것까지 노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날라온 문자 메시지 하나, 난 당신 남편의 부인이다. 이게 뭘까요? 어이없는 문자에 스팸 메시지임을 직감한 아내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문자를 수신 차단했더니 이번에는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극성이지? 아우, 나쁜 놈들. 혼자 말을 하며 국제전화도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여보, 난 당신 남편의 부인이다 라는 이상한 문자가 오고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가 바로 오더라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당신도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 그런 스팸 문자가 왔어? 국제전화도 오고? 이런 미친놈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 횡설수설하는 남편을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남편과 아내는 다시 회사에 따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TV를 보면서도 휴대폰에 빠져 희죽거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허둥지둥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남편. 이상한 느낌. 여자의 촉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휴대폰 패턴을 자세하게 관찰하였고 어느 날 회식으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남편과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는 상간녀가 있었지요. 상간녀는 필리핀 사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동창생 몇 명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불이 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동창 상간녀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만났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여 더 이상 만나지 못한 남편과 동창 상간녀는 카카오톡에서 여보, 당신, 자기야, 사랑해 등 아내에게는 그렇게 아끼던 단어를 아낌없이 쏟아내며 카카오톡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카카오톡 부부라니. 그렇게 카카오톡 부부 생활에 빠진 상간녀는 남편과 아내를 이혼시키기 위해 필리핀에서 남편과 함께한 사진과 당신 남편의 부인이다라는 황당한 문자까지 보내왔고 문자로도 아무 반응이 없자
국제전화까지 해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동창 상간녀가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잘 타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이 없었겠죠. 은퇴 후에 필리핀에서 노후를 계획하고 마치 아내처럼 모닝톡과 이브닝톡까지 실제 부부 생활을 흉내내며 사는 남편과 동창 상간녀를 응징하고 싶은 아내였습니다. 그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성생활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증거도 있고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상간녀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장을 보낼 데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싸대기라도 올려주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숙 씨는 답답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요즘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에게도 잘했으며 상간녀에게는 더 잘한 남편의 양다리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직접적인 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녀 간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신적, 정서적 외도는 부부관계의 근본을 위협하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와 부양, 협력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였고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여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문자 메시지는 정황적 증거가 되어 이혼과 위자료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증거는 정황적 증거는 소송의 가치가 있지만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에서는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기도 하죠. 아내는 남편의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 정황적 증거를 통해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불륜 관계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가능한 상간녀를 응징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친정 집에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카페, 카톡 그게 다 남편과 합의를 봐서 알리자고 하였습니다.